패킷 트레이서 설치하는 건 다 했고요. 설치 아직 못하신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패킷 트레이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하는 영상들 많으니까 보고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킷 트레이서 아직 못 끼신 분 손! 이렇게 우리 이제 첫 실습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할 거는 요건데요. 가운데 네트워크 장비 없이 PC랑 서버랑 PC 1대1로 연결하는 건데 우리 이론 시간에 안 배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케이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컴퓨터에 꽂혀있는 UTP 케이블을 UTP 케이블의 종류가 크로스 케이블이랑 다이렉트 케이블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꽂는 케이블이 크로스 케이블일까 다이렉트 케이블일까? 크로스? 같은 계층끼리 장비 사용할 때 크로스 케이블 쓰는 것과 같은 계층에 있는 장비끼리 다이렉트 케이블 쓰는 게 통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같이 패킷 트레이서 한번 다 켜봅시다. 패킷 트레이서 키인 상태에서 왼쪽 제일 아래 보면은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와요. 여기에 위 칸의 두 번째 거, 아래 칸의 첫 번째 거 클릭하면은 좀 디테일한 장비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요. 첫 번째 거 PC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탁 놔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끝에 서버 디바이스가 놓여진 상태에서 이제 케이블 연결할 건데요. 위 칸의 네 번째 거 번개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 밑에 조그맣게 글씨 나오거든요. 쿠퍼 스트레이트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이제 다이렉트 케이블이에요. 밑에 있는 걸 다이렉트 케이블에다 연결 한번 해볼게요. USB 아니죠? 패스트 이더넷 랜선을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 100메가쯤 되면은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기가가 넘어가면은 기가빗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여기 써있는 패스트 이더넷은 100메가 정도 속도 지원해주는 애거든요. 연결 빨간불 떴네요. 그 다음에 이 위는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 한번 해줄게요. 크로스 케이블은 여기 스트레이트 바로 옆에 크로스 오버라고 써져 있는 케이블이에요. 연결해보면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 옆에다가 설명 조금만 더 해주면은 아까 우리 컴퓨터 연결했을 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한 번에 여러 개도 찍을 수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장비들 한꺼번에 많이 쓸 일이 없긴 한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라우터가 20개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한 번에 많은 장비 위로 끌어올릴 때 사용이 편한 게 컨트롤 쓰시면 편하다. 만들어 놓은 걸 지우고 싶으면 하나 클릭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 이렇게 눌러도 되고 한 번에 여러 개 드래그 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봤더니 같은 계층에 있는 장비끼리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했더니 초록색깔 불이 뜨네요. 다이렉트 케이블로 연결했더니 빨간색깔 불이 뜨네요. 아직 통신은 안 되는 상태이긴 하긴 한데 빨간색깔 불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에러 났다는 얘기인 거거든. 같은 계층에 있는 장비끼리 다이렉트 케이블로 연결하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에러가 났다. 그래서 PC한테 IP 설정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PC 클릭하면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 하나 둘 세 번째에 데스크탑 탭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IP 컨피그레이션 클릭 한번 해주시면 IP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DHCP 안 쓰죠? 스태틱 고정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IP 어드레스 230.7.1번 이게 IP 입력한 상태에서 X 누르면 되는데 게이트웨이랑 서버는 게이트웨이 그때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라우터는 기계 이름, 게이트웨이는 논리적인 이름인데 결국에는 여기다 라우터 주소를 쓰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라우터 연결 안 해놔서 안 써도 괜찮아요. DNS 서버 이제 URL을 IP를 URL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DNS 서버인데 그것도 우리 지금 없죠. 그래서 안 써줘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요거 IP 서버된 마스크카 요 두 개만 적으면 되고요. 저장 버튼은 따로 없어요. 그냥 X표 누르면은 저장이 바로 돼요. 서버도 마찬가지로 데스크탑 IP 컨피규레이션 203.237. 서버는 2번 24비트 256.25.0으로 설정하고 X 누르면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해놓고 창 끄면은 IP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어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노트인데 203.230.7.1번 슬래시 24비트 203.7.2번 24비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203.230.7.1번에 24비트 203.230.7.2번에 4비트 이것도 똑같이 IP 집어 넣어줄게요. 203.2.230.2번 지금 현재 상태가 IP는 똑같이 동일하게 입력을 했는데 가운데 있는 케이블만 따로 만든 거거든요.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 케이블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CMD 창 켜서 핑 한번 때려볼게요. 핑 현재 PC에서 서버로 핑을 때리는 거거든요. 핑 때리는 거는 ICMP라고 해서 내가 저쪽에 상대편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애거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내가 이쪽에서 핑을 보내면 보내고 끝이 아니라 보낸 다음에 나 있어라고 응답까지 받아야 돼. 왔다 갔다가 돼야지 핑이 나간다고 표시가 되거든요. 7.2번으로 핑을 때려서 리플라이 응답을 했다고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가 된다는 얘기.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가 된다는 얘기. 이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렉트 케이블로 연결한 같은 계층끼리 장비를 다이렉트 케이블로 연결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빨간 줄이 떠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요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했던 리플라이 이게 안 뜨죠. 타임아웃 에러가 나네요. 응답 안 된다. 타임아웃이 한 3-4번 정도 나오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서 핑 작업 종료, 인터럽트 걸어서 종료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설정 같은 것들 조금 할 건데요. 옵션즈 한번 봐볼래요? 설정 클릭 한번 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여기서 Always Show Label 클릭을 하면 내가 연결한 케이블에 케이블 번호가 보이거든요. 지금이야 얘가 원래 포트 하나고 얘가 원래 포트 하나니까 포트 번호를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스위치만 하더라도 포트가 막 20개가 넘어가잖아요. 몇 번 포트에다가 연결했는지 까먹기가 쉬우니까 내가 연결한 포트 번호 자동으로 연결되게 보여지는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비 설정을 해보면 얘 클릭한 다음에 옆에 것도 클릭하고 이러면 열렸다 꺼졌다 하면서 이 꺼지면은 요 켜진 상태에서 다른 데 클릭하면 창이 없어지잖아. 요 내려봤자 창이 요 뒤로 숨어버려가지고 여러 개 켜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좀 불편해. 그래서 밑에 내가 어떤 창을 켜고 있는지 저 앞에 같은 거 만들어주는 옵션이거든요. 요거 여기 있다. 쇼 디바이스 다이얼로그 스트바 이거 만들어주면 클릭한 다음에 다른 장비를 클릭한 다음에 창이 뒤로 숨더라도 바로 가기가 요 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작업할 때 1번,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 좀 편해지겠죠. 창 끄는 버튼도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핑으로 확인해 보는 거 말고 요 시뮬레이터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이 기능이 있거든요. 요 밑에 있는 바에 닫혀있는 봉투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시작하는 공간 그리고 도착하는 공간, 이 상태에서 요 리얼타임 말고 옆에 있는 시뮬레이션 요걸로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창이 뜨죠? 여기서 실행 버튼 누르면 편지가 왔다가 도착했네요 까본 다음에 다시 보내고 받고 확인, 그 과정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나 과정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핑 ICMP 프로토콜 사용한다고 그랬죠. 옆에 보면은 타입에 ICMP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종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꺼주세요. 요 탭이 아직 시뮬레이터로 들어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작업을 못 하거든요. 이걸 다시 리얼타임으로 돌린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작업 진행할 수가 있어요. 편지 봉투 누르는 거, 요 편지 봉투 이름 자체가 시뮬레이터라 가지고 시뮬레이터랑 리얼타임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시면 된다는 얘기. 지금 만든 거 저장 한번 해볼 거거든요. 토폴로지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원래 기본 디폴트 경로에다가 바로 저장하는 버튼이고, 선생님은 세이브 에즈를 좋아하는 편. 1 다시 1 첫 토폴로지 저장 해주시면, 여기 첫 번째 토폴로지 저장한 다음에 새 파일 열려면은 여기서 뉴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 저장해놨으니까 세이브 저장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노로 눌렀어요. 저장 안 함으로. 이 상태에서 라우터랑 스위치,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그랬잖아.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상으로 모의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현실 세계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여줄게요. 라우터 첫 번째 거에 첫 번째 거, 여기 라우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요즘엔 단종돼서 잘 안 쓰긴 해요. 811 요거 명품이거든요.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클릭해서 한번 장비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줌인 하면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전면부고 이게 후면부예요. 이 상태에서 파워 버튼 눈에 보여요. 초록 색깔 불 들어와 있는 거. 이걸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껐다 켰다도 시뮬레이터가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우리 구글에다가 모델명 한번 검색해 볼게요. 1일 모델명 검색 한번 해볼게요. 시스코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로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면 요거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면부 한번 볼래요? 전면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약간 니은자로 생기고 파워 버튼이 여기 있네. 다시 시뮬레이터로 돌아와서 그림 보면은 똑같이 생겼지. 약간 니은자로 생긴 다음에 파워 버튼이 여기 달려있는 거. 후면부 볼까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4개 달려있는데,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4개 달려있는데 얘는 모듈을 지금 꽂은 상태고, 지금 우리는 모듈을 아직 안 꽂은. 오케이? 여기서 선을 연결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모듈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모듈들이에요. HT 이런 것들 한번 집어넣을까요? 안 되지. 메시지 뭐라고 나와요? 파워가 켜져 있어서 모듈을 못 넣는다고 메시지가 떠요.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비에 이런 모듈들 집어넣을 때는 무조건 파워 끈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작업할 때 이렇게 파워를 끈 다음에 안에다가 장비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다시 한번 켜볼까요? 이러니까 이제 장착이 된대요.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다시 보면 여기에 안 쓰는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놓냐면은 커버를 씌워
띄어서 약간 은색깔처럼 생긴 막 같은 걸 막아놨죠. 여기서는 시뮬레이터에서는 커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커버. 마찬가지로 커버 씌울 때도 파워 끄고 커버를 딱 씌워주고 다시 켜주시면 돼요. 커버 씌우는 이유는 먼지 좀 덜 들어가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구멍들이 생각보다 꽤 커.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 물리적인 해킹 같은 거, 물리보안 같은 걸 어기려고 할 때 여기다가 드라이버 같은 거 집어넣어서 막 억지로 기계 망가뜨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업에서도 이거 이쁘게 잘 막아놓고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장비의 물리적인 세팅이 끝났다고 하면 안에 들어가서 쓰는 공간들로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 CLI라고 나와 있는 탭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걸 대화형으로 진행할 거냐, 우리는 앞으로 엔지니어가 될 거고 프로가 될 거라서 대화형으로 진행하면은 얘가 대답하는 거 기다리고 응답하고 이런 게 귀찮아 해놓고 우리가 알아서 쓸게요 노 옵션 주면은 라우터 짝대기 하면서 여기에 명령을 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와요. 이거 명령어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나중에 명령어 다 배울 건데 enable 한번 쳐보시면은 꺾여있던 꺽쇠가 샵 모양으로 바뀌었네. 꺾여있던 꺽쇠는 사용자 모드라고 부르고요. 이게 샵 모양으로 바뀌면 이때부터 관리자 모드라고 불러요. 관리자 모드, 일반 사용자 모드. 일반 사용자 모드랑 관리자 모드랑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다르거든요. 명령어, 내가 모드에서 어떤 명령어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이렇게 물음표 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명령어의 목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글씨로 확인해 보려면은 show run으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show run 명령어를 이용해서 현재 IP도 하나도 안 들어가져 있고요. 장비에 인터페이스 포트들을 의미하거든. 랜선이나 시리얼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이 포트를 인터페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패스트 이더넷이면은 속도가 조금 빠른 랜선이었었죠. 이 랜선에 IP도 없고요.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번에는 이 라우터랑 라우터끼리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꼭 같은 모델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클릭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파워 꺼주시고요. 파워 끈 상태에서 H 이거 2개 정도 연결해 줄게요. 안 쓰는 거 커버로 막아주시고요. 커버로 막은 다음에 다시 파워 연결시켜 줄게요.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라우터 0번 라우터랑 두 번째 라우터 1번 라우터가 꽂혀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꽂혀 있는 위치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요게 다 케이블 꽂을 수 있는 포트들이거든요. 요 케이블 포트들마다 꽂을 수 있는 포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포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붙어요. 포트에 붙는 이름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거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 둘, 세 개 꽂았고요. 두 번째 거는 오른쪽에서 두 개만 꽂아놨고요. 0번은 하나, 둘, 세 개 꽂아놨고요. 두 번째 거는 오른쪽에 두 개만 꽂아놨고요. 오른쪽 두 개만 연결한 1번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포트 0에 0에 0번, 0에 0에 1번, 0에 2에 0번, 0에 2에 1번 이렇게 번호가 부여받았고요. 첫 번째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0에 1에 0번, 0에 1에 2, 3번, 3에 0번 이렇게 포트 번호를 부여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시리얼에 0에 0, 1번, 2번이 되는 거고 0에 2에 0번, 1번이 되는 거고 0에 0에 1번, 0에 3에 0번, 1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무선 장비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무선 장비 라우터 제일 밑에 있는 요 디바이스 탭에서 1번 그리고 4번 클릭하면은 옆으로 쭉쭉쭉 넘겨보면은 WRT300N이라고 부르는 공유기보다는 성능이 조금 좋은 AP라고 부르는 장비들이 이렇게 나와요. 와이파이 연결해주는 장비고요. 옆에다가 PC 한 개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껴볼게요. P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설정 안 하면은 얘한테는 무선 케이블 연결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렇죠?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만약에 일반 PC에 와이파이 사용하고 싶으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랜카드 모듈 같은 걸 사와서 꽂아야 되죠. 요 작업 한번 해보려고 해요. PC 클릭한 다음에 파워를 꺼주세요.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은 유선 랜을 꽂을 수 있는 랜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버려버려. 여기까지 이해? 이 상태에서 우리 저 모듈 첫 번째 WMP300N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요 무선 랜 카드거든요. 와이파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드래그해서 꽂은 다음에 다시 파워 켜주세요. 그다음에 빨리 가기 눌러주면은 점점점점으로 와이파이 신호 받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라우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뮬레이터 할 때는 라우터 클릭한 다음에 CLI라는 탭 이용해서 여기다가 명령어를 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봤던 실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니터가 있니? 키보드가 있니? 키보드랑 모니터가 없어.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세팅할 때는 파란색 콘솔 케이블을 연결해서 노트북에다가 끼워가지고 노트북에서 CLI를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한번 작업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텔레 SSH를 붙여가지고 원격에서 작업하는데, 첫 번째 초기 세팅 때는 시리얼 콘솔 케이블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가상으로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노트북이 하나 필요하겠죠. 연결 한번 해볼게요. 랩탑과 라우터, 여기 번개 표시 보면은 아까 여기서 봤던 케이블이 요것도 하늘색이잖아요. 요걸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고 싶어서 하늘색으로 만들어놨어요. 마우스 오버 해보면 얘 이름이 콘솔이라고 나와있네요. 클릭한 다음에 콘솔 케이블 포트에다가 연결하시고요. 랩탑에 RS23 콘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랩탑 클릭한 다음에 랩탑을 이용해서 터미널로 연결을 하면 라우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라우터에서 클릭해서 C의 것과 여기서 요거 친 것과 지금 현재 랩탑에서 연결한 거랑 얘는 라우터에서 바로 본 거거든요. 라우터에서 바로 CLI에 연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 갖고 시뮬레이터니까 가능한 거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no 한번 쳐볼래요? 그러면 서로 연동되죠. 같은 화면 같죠? 아까 쳤던 inA 명령을 치면 오른쪽 왼쪽이 동기화돼서 같이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콘솔 케이블 연결해서 쓴다. 실습용이니까 과정 필요 없어. CLI로 바로 명령을 칠 수 있게 만들어줬다.